그리고 고양이 키우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한 달에 드는 비용을 계산해보면 성묘 사료 6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자묘용 사료 3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사료 비용은 한 10만 원, 모래도 약 4만 원 정도, 그리고 간식 사고 뭐 또 필요한 용품들 가끔씩 뭐 갈아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 사고 장난감 사고 하면 알파 플러스 10만 원 정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 그렇게 드는 것 같고, 이거는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아이들이 아픈 거는 정기적인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언제 아플지는 항상 모르는 일이긴 한데 저희 집 고양이들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크게 아픈 것 같아요. 크게 아프면 병원비 한 마리당 한 100만 원 이상은 생각하셔야 돼요. 동물병원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한 번 병원 가면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기본으로 나오고, 병원 한 번 간다고 낫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네 번 또 계속 나을 때까지 다니다 보면 100만 원은 기본으로 깨지더라고요. 고양이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요. 그리고 고양이들 어디서 분양받아왔냐고 물어보시는 질문도 많아요. 4마리 모두 가정분양을 받아왔어요. 저희는 썸펫이라는 가정분양 카페를 이용하는데요. 일반인들이 우리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으니 분양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고양이를 데려오는 거죠. 저희가 가정분양을 선호하는 이유는 일단 어미 고양이 품에서 자란 아기들이 면역이나 이런 것들도 건강하고 배변 훈련, 뭐 사회화 훈련 이런 것들을 어미 고양이한테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말 그대로 가정교육이 잘 된 아기 고양이들이죠. 아주 아기 때부터 사람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경계가 많이 없어요. 분양비도 샵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한 편이고요. 가정 분양할 때 꼭 체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가정 분양 받으러 가면 꼭 그 집에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해서 부모묘 건강 상태는 어떤지, 또 형제묘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보호자분들이랑 얘기도 좀 많이 나눠보면서 어떤 환경에서 아이들이 컸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데려왔고요. 데려오시기 전에 꼭 책 한 권을 사서 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 그런 거를 확인하고 데려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많이 물어봐 주셨고, 웬만한 간식은 다 좋아해요. 그 중에서 주로 먹이는 거는 마드로스펫의 북어 트릿, 그리고 치킨 트릿, 차오추르도 잘 먹고 먼지는 안 먹습니다. 헬로도기의 파우치, 쉬바의 파우치, 그리고 템테이션 이런 간식들 먹이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털과의 전쟁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고양이 털 문제는 집사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죠. 털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승리해 본 적도 없고 항복했죠. 대부분의 집사들이 그렇듯이 일상에서는 항상 털을 달고 삽니다. 털 빠진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털 덮고 자고, 외출할 때도 고양이들 털 붙이고 다니고. 고양이 털을 일상에서 완전히 없애고 살고 싶다면 정말 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옷은 옷방을 따로 쓰기 때문에 옷방에 고양이들이 절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서 옷에 털이 붙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는 편이고요. 털 떼는 거는 요 돌돌이 테이프 클리너라고 하죠. 테이프 클리너로 털을 제거하고 있고, 다이소 돌돌이는 좀 접착력도 약하고 뜯어지는 것도 되게 불편하게 뜯어져가지고 저희 집은 고로고로라는, 검색하시면 나와요. 고로고로라는 테이프 클리너를 쓰고 있어요. 접착력도 강하고 뜯는 것도 되게 편해서 그것만 리필해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세탁 같은 경우는 세탁기가 2개예요. 하나는 털이 묻으면 안 되는 옷들, 속옷이나 일상옷, 수건 이런 것들 세탁하고, 또 다른 세탁기에는 털이 묻어있는 것들, 이불, 양말, 잠옷 같은 거 이런 거 따로따로 세탁하고 있어요. 남편과의 갈등은 없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결혼하실 때 남편분께서는 양이들과 동거를 싫어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영상 보면 정말 애기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커플은 싸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다행히 저희는 갈등은 전혀 없었어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가족이랑 같이 살 때 고양이를 길렀었거든요. 그런데 고양이를 데려와서 보니까 어머님이 고양이 알러지가 있던 거를 이제 몰랐던 거예요. 그때서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르지 못하게 됐었는데, 그만큼 시댁 가족분들은 기본적으로 고양이를 예뻐하세요.
여행 가거나 집을 비우거나 하면은 시어머니께서 와주셔가지고 고양이들 돌봐주시기도 하고요. 특히 요지를 예뻐하셔가지고 막 요지 집에 막 데리고 오라고 막 그러기도 하시거든요. 남편도 고양이를 좋아하긴 했지만 같이 살면서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둘이서 귀여운 고양이 사진, 웃긴 고양이 사진 이런 거 막 공유하기도 하고 같이 덕질을 하고 있죠. 다행히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거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 고양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들은 정기검진을 꼭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얼마에 한 번 받으세요? 저희 고양이들은 고양이 생일날에 맞춰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시는 지역이 어디신가요? 저도 나중에 그런 지역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해서 집이 너무 예쁘고 깔끔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25평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10월달이 계약 만기 날이라서 곧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리고 비염이랑 알레르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고양이를 기르고 싶은데 알러지가 있어서 못 기릅니다. 알러지가 있어도 고양이를 기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저희 여동생이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서 그 증상들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눈이 막 빨개지고 막 재채기를 막 쉴 새 없이 하고 콧물도 계속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여동생을 봤을 때는 알러지가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고양이들과 계속 접촉을 해도 특별히 좋아지는 것 같진 않아요.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장묘든 단묘든 털이 많이 빠지니까 없던 알레르기도 생긴다고 들었는데 진짠가요? 없던 알레르기가 생기는 거는 본 적이 없고 몰랐던 알레르기를 발견한 경우는 봤어요. 봉지가 내냥이 중에 제일 똑똑한 것 같은데 이럴 때 얘 너무 사람 같다 싶었던 봉지의 행동이 있었나요? 봉지 아니더라도 다른 새냥이들도요. 맞아요. 봉지가 제일 영리하거든요. 화장실을 치워줬을 때 화장실이 깨끗해졌다는 걸 알고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것도 봉지고 우리가 어딘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속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봉지고 등등 봉지의 독특한 행동은 정말 많죠. 근데 봉지는 워낙 영리하니까 별로 충격을 받지 않았는데 휴지가 하는 행동 때문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왜 문 중에 동그랗게 생긴 문손잡이 말고 일자로 돼 있는 이렇게 꺾어서 내리는 문 있잖아요. 그거를 열더라고요. 사람이 여는 걸 보고 따라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점프를 해서 탁 내려가지고 문을 열어요. 그래서 예전에 고양이 호텔에 맡긴 적이 있었는데 그 고양이 호텔 문이 일자 문손잡이였나 봐요. 그거를 열고 나와서 막 활보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고양이 입양하셨을 때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셔서 내냥이 집사가 되셨는지 궁금해요. 처음에 먼지 데려왔을 때는 저도 초보 집사였기 때문에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보통은 강아지 키우는 법에 대해서 좀 익숙하잖아요. 강아지 케어 상식이 훨씬 더 대중적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강아지는 사람이 반가우면 꼬리를 막 흔들잖아요. 고양이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모르는 게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고 아 고양이가 이런 동물이구나 강아지랑은 정말 많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고양이를 데려왔었고 처음에 고양이를 데려오면 숨어요. 어디든 숨어요. 침대 밑이든 소파 밑이든 어떤 구석에 숨거든요. 근데 그 숨은 고양이를 억지로 꺼낸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책으로 배울 수 있었던 거죠. 그때 먼지도 침대 밑에 숨어 있었는데 한 하루 정도 놔두니까 알아서 나와서 장소 탐색도 하고 물도 먹고 밥도 먹고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잘 모르겠는 거 이건 왜 그런 걸까 하는 것들은 막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라는 줄여서 고다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서 검색도 많이 해보고 동물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 고양이라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알아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렇게 고양이를 하나하나 데려오다 보니까 지금은 고양이를 키운 지 횟수로 7년 됐거든요. 아직도 모르는 부분, 흥미로운 부분이 많긴 하지만 그렇게 7년 동안 고양이를 키워오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왔습니다. 고양이는 정말 공부가 많이 필요한 동물이에요. 알면 알수록 신기해요. 자, 이 정도로 질문 답변은 마무리하고요. 제가 답변 못 해드린 질문들은 댓글로 다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관심 갖고 애정 가지고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저번에 궁디팡팡 마켓에서 사온 냥글라스를 아이들에게 씌운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영상에서 만나요.